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면 가해자가 강제 전학을 가게 되죠. 그런데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가 전근을 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을 다룬 법일 뿐이고 이 상황에 대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조치할 법적 근거는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교 선생님을 때리고 학생 간의 싸움을 말린다고 팔을 잡았는데 학생이 팔을 선생님의 손으로부터 억지로 빼내다가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겼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4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최근 대한민국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툭하면 기소당하기 일쑤죠. 기소당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공무원법의 근거에 직위 해제되어 금전적 손해도 입게 됩니다. 이런데도 문제는 교사 대상 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교 관리자들이 피해 교사에게 2차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 KCI 등재지의 논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교장, 교감 선생님 등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데 몹시 소극적이거나 사건의 원인을 오히려 교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습니다. 니 그거 해봤자 니만 우스운 꼴 당한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좋게 넘어가면 안 되냐? 라고 말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어찌저찌 열리더라도 주변 시선에 의해 가해 학생에 대한 포용과 용서를 강요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리자가 열심히 일선 교사를 돕다가 오히려 일이 커진 사례도 있죠. 교사에게 폭언하고 지시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 처분을 했는데 강제 전학을 시킬 법정 근거가 없어서 이를 취소한 판례가 있으며 별개로 비슷한 사례에 퇴학 조치를 한 것도 조치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취소한 판례가 있죠. 이런 상황이니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해 교사가 정근을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교장, 교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와주다가 역으로 업어치기 당한 판례도 있고 교권 침해를 확실히 보호할 만한 제도도 없다면 어차피 자신이 나서봤자 민원 폭탄이나 맞을 텐데 뒤에서 팔짱 끼고 불구경하는 것이 본인들 몸보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즉, 법적 근거 만드시는 분들이 이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학생 인권 조례는 만들었는데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미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교권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권 보호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되었죠. 교사의 신분은 국가 공무원으로 그 법적 지위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지 지방자치 법규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려 했으나 법리적인 문제로 힘을 못 쓴 것이죠. 즉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 교사 간 교권 침해도 이런데 학부모 교사 간은 오죽할까요?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날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정보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등의 일반적인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웬만한 진상 학부모들은 그 선을 알고 있으니 줄타기하며 선생님들을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작금의 상황이고요. 학교 차원에서 피해 교사를 보호할 동기부여책이 미비하다는 것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41조는 승진에 도움되는 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항 제4호를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학교폭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폭력 행위를 일컫는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원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즉 교장이 되고 싶은 교감 선생님, 교감이 되고 싶은 사무부장 선생님에게 있어 후배 교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교권 침해 방지 실적을 반영하여 공익과 연동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이죠. 교육감은 왜 해당 교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간접 투표 방식으로 인해 각종 비리로 점철되어 있던 교육감 선발은 2010년 이후 주민들이 직선제로 뽑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감은 그 지역 학부모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잠시만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인식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 논문은 학부모 42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다라고 답한 학부모가 235명으로 56.5%나 되었습니다. 그럼 학부모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겠다. 그럼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바꾸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겨우 4.8%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회 학교,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 간의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 괴리가 몹시 심하다는 것이죠.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 교육감이 교권 보호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패고 다니는 질 나쁜 학군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다. 다음 선거 때 저 교육감 책상 빼게 하자.
하자 등으로 귀결되며 민원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교육감을 움직이려면 전체의 여론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른 시행령도 이제 마련될 텐데 끝까지 제도에 허점이 없고 실효성이 있게 제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세자는 위엄의 상징 골룡포를 입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배울 때만큼은 골룡포를 벗고 성균관의 교복, 청금복을 입었습니다. 성균관 선생들의 입장에서 왕세자 나리의 학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교육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교사에게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기 전에 사족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혹자는 체벌을 금지한 탓에 이 사단이 났으므로 체벌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에서도 체벌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봤을 때 체벌이 있었더라도 무고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은 똑같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체벌 부활은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말이죠. 학생 인권과 교권이 둘 다 양립하는 그날이 빠르게 오길 기대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